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데 왜 나만 이렇지? 나는 그냥 친해지고 싶을 뿐인데.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걸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남들과 잘 어울리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근데 인간관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하고 못하고가 인생의 쉽고 힘듦을 결정할 정도인데 말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야기해드릴 책은 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하나의 핵심 단어부터 이 핵심을 토대로 가지를 치듯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 이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는 단언컨대 성공적일 겁니다. 이 단어의 이름은 자기중요감입니다. 1931년 5월 7일 뉴욕시의 전대미문에 대해 범인 검거 작전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중화범은 훗날 사격의 명수 쌍검총 크로울리라고 불렸죠. 웨스트엔드 거리 애인이 사는 아파트에 몸을 숨겼다가 수주간에 걸친 수색 끝에 경찰에 마침내 포위를 당했습니다. 크로울리는 두터운 대역 안락 의자의 뒤에 숨어서 경찰관들을 향해 쉴 새 없이 권총을 발사했고, 무려 당시 1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은 흥분하여 뉴욕에서 처음 일어난 이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을 때 당시 경찰국장은 이런 말을 남겼죠. 역사상 가장 흉악한 범인 중 한 사람이고 아주 하찮은 거래도 간단히 사람을 죽였다. 근데 과연 이런 평가를 받은 크로울리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크로울리는 아파트를 사육하는 동안 이런 편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나는 피로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나의 가슴 속에는 온화하고 다정한 마음이 있어 그것은 어느 누구에도 해를 주지 않는 부드러움이다. 라고요. 한적한 시골 차 안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 도중 경찰이 와서 단순히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한 순간 아무 말 없이 권총을 뽑아 총을 쐈던 사내가 이런 말을 했단 겁니다. 이런 지독한 살인마가 피로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나의 가슴 속에는 온화하고 다정한 마음뿐이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도 해를 주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과연 크로울리만 이례적으로 그런 걸까요? 나는 내 생애의 황금기를 전부 사회를 위해 바쳤다.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은 차가운 시선과 비난, 그리고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다. 시카고의 암흑가를 지배한 갱단 두목 알 카포네의 말입니다. 이런 범죄자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저 또한 제가 잘못할 때 앞에 얘기한 거에 비하면 정말 소소한 잘못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지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내 스스로 탓하는 게 아닌 버스가 늦게 왔잖아 하면서 버스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방어 기제 때문에 그렇죠. 분명한 건 사소한 거지만 이것보다 더 크든 작든 이런 부분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로는 자기중요감을 핵심으로 나머지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럼 이 자기중요감을 어떻게 이용해야 고난을 피하고 성공의 길로 이룰 수 있을까요? 자기중요감을 명심해 이용하는 방법은 비판을 하지 말고 칭찬을 하자입니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 되게 비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왜 저러는지 몰라?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인가? 이렇게 심하게 말할 때도 있죠. 하지만 모두 아실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칭찬은 다릅니다.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칭찬이 아닌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는 칭찬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칭찬을 한 만큼 상대방은 나에게 호감을 품고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비판을 삼가고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입장까지 생각한다면 금상첨화이겠죠. 예를 들어 자식이 있고 자식이 편식을 하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야단을 쳐 먹게 하는 게 아닌 아들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 아들을 괴롭히는 애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만약 음식을 잘 먹기만 하면 너보다 덩치가 큰 녀석을 언젠가는 해치울 수 있어 라고 상대방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면 설득을 하는데 더욱더 효과는 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기중요감을 이용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변호사가 아내의 친척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고령의 숙모와 이야기하도록 남겨두고
혼자서 다른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나간 상황이었죠. 이 변호사는 고령의 숙모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이 집은 1890년경에 지은 집이죠? 숙모는 그 말을 듣고 그렇다고, 이 집은 바로 그 해에 지어진 집이라고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태어난 집을 연상케 하네요.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방도 넓고 튼튼하고 요즘 이런 집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숙모가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감격에 격하듯이 내 말이 맞다고, 정말 아름다운 집이라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좁다란 아파트에 늘 자동차를 타고 다니길 즐길 뿐이라고, 이런 집이 꿈의 집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이 집은 사랑으로 지어진 집이라고, 이제는 없는 남편과 같이 이 집을 짓기 전에 몇 년 동안 꿈꾼 집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숙모는 저에게 집안 이곳저곳 여행 중인 사들인 물건들을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저를 차고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패커드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며 숙모는 이 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를 위해 선물해준 자동차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갈게. 이 사연의 이야기는 숙모의 자기중후감을 잘 만족시킨 이야기입니다. 분명 고령의 숙모 또한 젊었을 때 많은 남자의 구애와 관심 속에 있었겠죠. 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관심이 사라졌고 그래서 외로움 또한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심으로 물어봐주고 숙모의 추억이 있는 집을 칭찬하는 모습에 숙모는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자동차를 선물해 준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두 자기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인간관계의 성공 방법을 이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꼭 성공하길 기원하며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